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산입니다. 현재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설 피해 현장 총괄 지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후에 2024년도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 참석을 위해 관내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담당 과장이 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 분야 대설 피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시설 농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제 12월 2일 기준 총 694농가 959동의 시설물과 114헥타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접수될 전망입니다. 이 중 주요 시설물, 시설하우스는 703동, 포도 비가림 시설 87동, 인삼 재배시설 111동으로 전체 3,965동 중에 약 22.7%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등 기타 시설은 58동에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을 조사하여 농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425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당초 신청 면적보다 최종 지급 예상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27조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당초 신청 면적보다 최종 지급 예상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29조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체계적인 육성 지도를 통해 생산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 해외 연수 잔액 발생 및 가족 수련회 행사 미추진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63만 4천 원이 감액된 9,4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31조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바이오차 투입 활동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33조 농정 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경기도 시군 농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추진한 2024년 시군 농정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안성시가 장려를 수상하여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35조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및 농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지위원회 개최 및 농지 감정평가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840만 원이 감액된 1억 8,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37조 원예시설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12사업으로 금년도 가뭄이 경미하여 살수차 비용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천만 원이 감액된 3억 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39조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성쌀 생산을 위한 12사업으로 사업 신청 저조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인해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570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9,9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41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078만 원이 증액된 28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443조 밭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쌀 이외에 밭작물 육성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이행 점검 결과 기존 사업 신청량보다 3.2헥타 증가하여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0만 5천 원이 증액된 4,6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45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은 공급망 불안정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한 한시적 국비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425만 원이 감액된 2억 6,0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45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4,497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5,0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2월 6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451쪽과 452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 및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2023년에는 경기도, 2024년에는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일정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2개 동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도비 지원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 사업비 총 35억 원으로 현재는 도비만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비는 내년도 사업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 기만을 집행하였으며 연말 건축 설계 공모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잔액 16억 3,68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도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총액 15억으로 1년 차에는 사업비의 10%를 집행하게끔 되어 있으나 작년에 동일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우선 집행에 따라 올해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2024년도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 내년에 각종 용역비 등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53조 3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1억 7,65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454조 죽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1억 8,544만 2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55조 1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비 6억 94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456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 및 세부 설계 용역 미준공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2억 453만 8천 원을 계속비 이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예, 이관실 의원입니다. 폭설에 많은 노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이제 폭설에 대해서 대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433페이지인데요. 24년 시군 농정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포상금 받으셨는데요. 이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포상금은 그 농정평가의 지표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직원의 사기진작 복지 사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복지 사업이라면 현금성으로 주는 현금성으로 건가요? 아, 가능. 네, 알겠습니다. 한 몇 명 정도가 받게 됩니까? 인원은 저희 5개 과하고요. 그다음에 5개 과요. 5개 과 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저 건축 분야 부서 그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40페이지인데요.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논벼 이제 대체 작물 생산단지 지원인데요. 여기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를 해서 1억 6천이 있는데 1억 6천이 전액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원자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저희가 그 여러 차례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공고를 냈었고, 그리고 그 기준도 좀 완화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게 된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제 했던 사업인 건가요? 예, 예전에는 이 사업을 개인 단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관행적으로 받는 그런 보조금 형태가 돼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논 대체 작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단체 형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적으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제도가 센 것 같아서 줄여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가들이 이제 뭐 저희가 설득도 하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는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세우지를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센터 내부적으로 기술 상담소별로 특화 작목 육성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래의 그 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 선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내년에는 세우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거는 처음에 신청을 해서 농가가 지원했다기보다는 늘었다기보다는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가가 가진 농가 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 네. 농가가 이게 처음에 3월달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작물을 심었는지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면적이 현지 확인 결과 면적이 늘어나서 325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451페이지하고 452페이지가 이제 계속비 2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451페이지에 있는 37억이 도비 사업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백선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네. 도비 사업이 작년에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35억에 도비가 지금 16억 5천이 지금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입니다. 지금 보면 451페이지에는 37억 잡혀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도비 사업으로 37억 해갖고 이제 50억 사업이었다가 올해 국비 공모 사업을 해갖고 또 국비를 또 15억을 또 확보하게 돼서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 50억을 두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도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갖고 있어라 시에 그렇게 해서 최종은 50억 사업으로 외국인 기숙사 그로 건립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기상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앞에 있는 451페이지에 37억 원 정도가 도비인 거고 네, 도비 사업인 거고 네 도비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만이죠. 그럼 요거는 12도 매칭인가요? 네, 12 매칭하고 네, 국비 사업도 12 매칭하는데 네, 도비하고 12.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있는 15억도 국비하고 12.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국비 있는 거를 먼저 쓰지 않고 도비를 먼저 쓰고 나서 쓰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2월 하는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보셨는데요. 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안성농경지 이제 4,000헥타르에 2,000여 농가의 보험금이 들어가는데요. 보험금이 이제 보니까 이제 추경으로 들어가는 게 늘어난 거 해서 한 2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 이번처럼 폭설이 왔을 경우도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원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복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비가 보험금을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일반 보험에서는 되지 않지만 일반 보험은 되질 않습니다. 않지만 이제 국비에서 이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입을 할 때 저희가 그 국가에서 그 80%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뭐 국도비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재난복구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비나 국도비로 그 나가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받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혜택이 많은 보험 쪽에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농가라고 하는 그 시설물, 특히 시설물 하우스 같은 네네. 경우도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네.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이번에는 거의 대상으로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에 계시는 농가 가운데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산출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한 20% 내외, 이게 왜 그래 장목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가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은 필요성을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그 농가들이 가입할 거로 예상이 돼서 지금 많은 중앙부처나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재해보험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20%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 그거가 저희들도 보험 쪽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뭐 통상적으로 300평당 얼마냐라고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보험이라는 게 가서 그 생산물의 요건이나 아니면 형태, 그다음에 얼마를 심을 거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멀하게 이건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담당자일 때 그 연차대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야? 그러면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저희도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요인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면 오히려 농가가 더 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그러면 가입하신 분이 얼마를 내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승규 네, 주승현 의원입니다. 어쨌든 농업 정책과에서도 흑설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 마련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하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설 피해 상황 조사 중이잖아요. 이 재난 피해 발생 시에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신고 기간이. 네. 저희는 8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택은 어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안성은 그래도 기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저희 안성에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몇 개 정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대략 농가 수로 봤을 때 한 2만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농가는? 미등록 농가를 산정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 도에서 경기도나 이쪽에서 볼 때 농지로 볼 때 농지 부분에 한 50% 내외 정도는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저도 회의를 좀 참석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뭐 집계된 거는 당연히 자료가 없고 근데 추산인 거예요. 그냥 한 60% 정도일 거다라고 추산을 하는 건데 이 지금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임차농들은 이번 폭설로 인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어저께 뭐 같이 회의를 참석했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등록 업체가 피해 신고를 하러 왔는데 불법으로 농가를 운영을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좀 벌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경기도랑 행안부에도 좀 요청을 어저께 했는데 이 미등록 업체도 똑같이 지난 지역 선포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성도 등록 업체 미등록이라고 해도 접수는 지금 받는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저희는 접수는 받고 있고요. 어제도 행안부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왔을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특별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는 가건물의 농업시설이나 이렇게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재난만큼은 좀 인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구두 건의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행안부 1차관부터 경기도 지사님 방문하셨고 또 오늘 뭐 국회 행안위원장, 농해수위원장 방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성이 경기도에서 최고 지금 많은 농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쨌든 상황 피해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고 뭐 용인이나 평택이 뭐 피해액이 80억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저께 뭐 회의를 하면서 464억 이상일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안성이 가장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우리 농가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안성시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피해 상황도 이렇게 심한데 당장 철거 문제도 심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다 부족한 상황이라서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또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 축산 쪽에서는 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지금 처리하고 이제 폐사에 대한 건 2차 감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렌더링 처리하는 건데 그 부분이 우선이 되는데 이 농업에 피해 본 거는 사실 저 시설 쪽이 많이 봤거든요. 저 시설이 지금 저 2차 붕괴 문제도 있고 저 동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청구는 당장 사실 급하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저기 식물, 작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선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이제 인력 투입하는 부분을 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걸 철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저 영농 봄 되기 전에 철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살려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투입하는 거. 그다음에 장비는 저 1월 지난 2월 정도 돼야 장비가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축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계별로다가 지금 투입할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지금 경기도에서도 1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검토하겠다 어저께 뭐 회의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 안성시도 재난지원금을 할 계획이시라면 경기도랑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과 통해서 일원화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든 축산 분야든 각종 공공시설이든 일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뭐 추산하는 건 지금까지 한 500억 정도인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재난지원금이면 조금 우리 농민들에게 그래도 보상이 조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은 저희 농업 분야는 지금 사실 피해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지금 온 인력이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복구 단계에 들어가야 예상 추정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추산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견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저기 전략 기획 담당관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좀 재빠른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성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분들 이거 지금 12월 2일 저희가 어제 9시 집계 상황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집계 상황 아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 9시 이후에 저희가 저녁 18시에 집계한 거는 694농가에 114헥타, 시설물 959동 이렇게 지금 어제 저녁 18시까지는 저희는 아직 그걸 못 받아서요. 그럼 어제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한테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 집계 읍면동별로 받고 있는 거죠. 읍면동별로 받고 있는데 지금 접수 창구 또 현장 확인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읍면동이 인력이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비상근무자 위주로 해서 읍면동에 투입이 됐고 어제는 축산정책과를 제외한 4개 과가 4개 권역으로 해갖고 전 직원이 지금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만큼은 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토록 지금 지원해서 저희가 12월 8일까지는 최종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 같은 경우는 비가 그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눈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 자체가 어렵고 좀 해동하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좀 집계가 사실 더딥니다. 현장 확인이.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12월 8일에서 12월 15일까지 그 NDMS 입력을 연장해 좀 해달라. 그리고 요청 중에 있고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해서 접수에 대한 최종 현황도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읍면동으로 직접 가서 피해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근데 또 저희 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해서 NDMS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까지 하기까지는 벅찹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이 전 직원이 자기 그 담당 부락도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가지만 그 인력도 부족해서 저희 기술센터 인력까지도 투입이 돼서 접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좀 규모가 크다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 직원이 현장 확인은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가셔서 그러면 현장 확인하면서 피해 액수 같은 것도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피해 액수는 또 NDMS에 입력이 되면서 지금 하는데 거기 바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로. 자동으로 어떻게 피해액이 나와요? 네네네. 접수된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거고 네. 이제 현장 확인해 갖고 그 피해 상황을 전산에 입력을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상 가능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특별 상황이니까 저희 시가 열심히 끼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바이오차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서 바이오차가 뭐예요? 하루 31페이지. 바이오차가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 기반 물질이다. 그래서 주로 유기물인데 나무, 농작물, 잔여물, 가축 분뇨 등을 열분해로 해서 생산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이제 토양이 개량이 된다든가, 탄소를 격리한다든가, 오염 물질을 흡착한다든가, 미생물을 활성화한다든가 하는. 이건 나중에. 네. 커피박이나 그 이제 물질 같은 완결을 이렇게 숯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논벼 대체작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 생산단지가 없었으면 좀 일찍 감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저희가 2차 이상 계속 독려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벼 생산에 대한 감축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렇게 단지화하고 그 조직화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는 저희가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논에 대체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벼 감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작물 재배에 대해서 계속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이월하는데 이 국고 보조금이 원래 와야 될 것들이 안 내려온 거죠. 그건 담당 팀장. 노총결 팀장 신도식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이어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내려오나요? 미규모된 그 보조금부터 먼저 내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월하는 거는 다 10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가 일부 있고 예, 일부 안 내려와 미규모된 상황에 대해서 이월하는 상황입니다. 12는 다 집행이 됐고요. 12년 다 집행이 됐고 네, 미교부된 사항을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11월 28일자 경향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들 현실에 대한 기사인데 여기 인터뷰한 이주 노동자 중에 2명이 안성분이세요. 한 분은 뭐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질환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공공용 계절 노동자로 안성 농장에서 일하시는 크리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브로커에게 매달 62만 원을 자동 이체하는 계약을 맺었다.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인데 어쨌든 여기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면 안성 고삼 농협 강당에서 미스터 홍은 스크린에 계좌번호를 띄워놓고 자동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래서 자동 이체를 그 크리스란 사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기 귀국시켜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미스터 홍과 농협을 위해 일하던 통역사는 그의 사진을 올리며 이 사람이 도망을 가신 거죠. 소재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썼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인정받은 크리스는 인도적 체류 비자를 겨우 얻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거 부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영주가 되는 이제 고삼농협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근로자 양측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제 수사 의뢰를 해갖고 진행 중이라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이제 부적절합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사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거 계절근로자 그쪽 국가랑 계약을 체결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거고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 국가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만큼 행정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위탁 업체 뭐 어떤 그런 그쪽에 어떤 행정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희 시스템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농림부가 됐던 법무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그 외국인 근로를 공급할 수 있는 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 해라고 그래요. 지자체는 담당 팀장, 담당 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를 외국인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가 하기는 지금 시행 단계지만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연결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다 원활히 됐던 부분인데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수사를 된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이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보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건데 선진지 농업 선진지는 어디로 주로 가십니까? 농업단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어디로 주로? 거기 이제 우리나라보다 농업적으로 선진이 어떤 면이 더 선진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보시면 선진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선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같이 다녀왔던 저기 농사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제가 그쪽에 갔다 왔는데 같이 동행을 해서 인솔을 해서 다녀왔는데 우선 그쪽에는 지역별로 이제 집중적으로 작목을 육성하고 그거에 따른 생산물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병해충을 스크린하는 그런 그 기계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적인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에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재분을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술들을 가지고 영농하는 부분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각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품종을 가지고 중국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육성하는 곳도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있다면은 장비로 저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도입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많은 부분을 좀 인력이나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그쪽에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쪽 기계가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 그 공기압을 가지고 그 기계로 흡수를 하면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보를 띄우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런 곤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병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하고 그런 그 경계 경보, 병충해 경계 경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원효에서 ICT 예, 저희 나라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네. 좋습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절차를 간단히 좀 요약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농지 구입 절차를 왜 타지분이 농지를 구입하겠다 이럴 때 요약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지관리팀의 정선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 구매 때마다 매번 열리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 법이 개정된 게 2021년도 8월에 개정돼가지고 LH 수기댐에 좀 생기긴 했는데요. 그 주 농지관리 개최는 관내 거주자가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절차 절차 좀 얘기해 주세요. 절차는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를 신청을 하시면은 담당자가 14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에서 어떤 게 가장 안 될 경우는 어떤 게 가장 큽니까? 가장 안 될 경우는 농업 목적이 아닐 때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농업 목적이 아닐 때. 농업 목적이 아닐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이 안 되고요. 예.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이군 농업을 할지 아니면 재산상 취득을 나중에 할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선은 농업인 되고자 하는 자도 농지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계획서상에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영농계획서를 초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소매점을 할 수 있게 통과됐거든요. 이걸 만약에 악용한다면 지금 남평 쪽이나 저쪽 가평 쪽 같은 경우는 지면세 탈루 목적으로다가 배당시로 빵카페를 하거든요. 안성에도 이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정책과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악의 목적, 악용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신청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매입을 하겠죠. 용지를.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카페로 전환을 하겠죠. 이걸 혹시 제한하거나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할 수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농지관리팀의 정선입니다. 현재 법상 저희 농지법 현행상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 주택, 소매점, 사무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휴게음식점이나 음식점은 아직 농지법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게음식은 이제 허용됐습니다. 이제. 농지법상은 허용이 안 돼요. 법은 안 됐지만 지금 이제 도시정책과에서는 조례개정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다 허가해 주지 않고 경관상이라든가 상수 보호구역 그건 제어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이 악용할 소지가 좀 있거든요. 좀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한번 예, 관련 부서하고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업무 연천 좀 해서 의원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한번 진행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금 국계법상의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농지법이나 다법, 산지법이나 아직 협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제 국회에서 바뀌었으니까 아마도 좀 개정이 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하셔갖고 지금 사회수급 문제로 대체함을 전략적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인데 이게 대단위로 악용된다면 이 자연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수급 이런 경우도 많이 피해 볼 것 같은데요. 나중에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임소원입니다. 저희 아마 좋은 소식이 우리 안성에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아마 선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피해 농가라든지 피해 지역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12월 30날이죠. 토요일 날인데 우리 안정명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들 피해 농가에 민원 접수 받은 지역을 안성에 있는 전 지역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다녔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가서 봐서 보니까 피해 농가의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지금 피해 농가의 접수부터 그다음에 피해 농가의 확인까지 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총
총 결산해서 피해 금액까지 아마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피해 농가를 다녀보니까 가장 그 농업인들이 피해 농가를 보면 연동형 하우스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연동형 하우스는 중간에 큰 지지대가 있긴 있지만 이 폭설로 인해서 물이 지붕으로 덮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물이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물도 빠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제 생각에는 하우스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연동형 하우스가 제일 심하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는 피해 농가 확인이 일단 급선무겠죠. 피해도 당연히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대로 계속 피해 농가의 연동형 하우스로 가게끔 할 것이냐. 이후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기존의 비닐하우스로 지금 연동형의 문제가 있듯이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개선 대책과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그 비닐하우스에 보면은 그 구조적 문제, 구조 계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구조 계산이라고 하는데 구조 계산 같은 경우도 전문가에다 의뢰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눈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농가에다 우리가 지침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시설을 지원하는 지원비도 비용을 할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는 그 활대가 되게 중요한데 그 활대도 지금 우리 지금 안성시에 지금 기존에 하던 이런 농업 방법 하우스의 시설 방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줘야 된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대책도 제 생각에는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어차피 시설 개보수 분명히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금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저거 만약에 그대로 또 이런 상태로 졌을 때 만약에 내년에 이런 문제가 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다.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고민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이 제2차 피해, 그러니까 경영을 내년도에 사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딸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못하고, 그다음에 당장 내년에 영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못하는데 이런 정도의 눈이 내린 적이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시설하우스의 기준이 눈의 이 적설량 부분 26cm가 표준 설계예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가 기준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잘 지켰는데 안성시 평균 적설량이 60c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했던 부분은 이제 무이자라든가 경영자금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지원 혜택,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많은 물량에 대한 배정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설계도 표준 설계도를 사실 50 이상 쌓였을 때만큼 하는 게 맞을지 기존에 26cm 이 표준도로 갈지를 저희가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들이 가장 큰 저기는 그때 당시 지었을 때의 단가와 지금의 철제 단가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규격을 더 높여주면 그만큼 농가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 그러나 이런 눈이 안 올 거다라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표준안, 기준안도 상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저희도 갖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네. 무조건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내년에도 이런 만약에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강력히 농림부에다 얘기해서 강력히 제 생각엔 요구해야 된다. 지금 안성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우리 전국적으로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그런 개선을 안 할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강력히 우리 안성시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 농가가 다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재반복이 안 되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저희가 1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죠. 농업인의 날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대설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 거죠. 네. 그 11월 11일 날 대설되는 건 아니고 네네. 행사를 늦춰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늦춰진 거 아니면 결론 취소된 거잖아요. 네. 그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산 반영돼서 이제 집행을 했고요. 당일날 취소했기 때문에 이제 상거래에 따라서 집행할 거 집행해주고 하는데. 차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차례. 다 전부 다 집행을 하셨다고? 아닙니다. 이게 이제 농업인 단체로다가 보조 사업을 나가는 거라 아직 정산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고. 네.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 요소도 좀 갖고 하는 중에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가 이제 11월 18일 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있는 중에 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연말이 돼서 장소 문제도 있어서 11월 말쯤에 저희가 택하게 됐는데 대설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농업인에 대한 그 1년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도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매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11월 11일 날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연휴가 됐든 그 날짜는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부득이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 농업인의 날은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 날짜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날짜를 지켜서 행사를 준비를 해주는 게 맞지. 자꾸만 무슨 이유로 이유도 안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연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별로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생긴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거는 농민들이 기억하는 건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의 농사를 지면서 힘들었던 그 노고를 우리가 정부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짜를 지켜서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잠깐만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연유로 인해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아예 연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올해 넘어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날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날짜는 11월 11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하고 약속한 날짜가 정부에서 주어진 날짜인데 굳이 그런 걸 연기한다는 얘기는 말이 좀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농업행정타운 그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전속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끝난 상태죠? 지금 부지 이전에 대한 컨설팅까지 끝난 겁니다. 근데 저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수립까지 다 끝난 거죠. 네,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착수 보고는 끝난 거고. 타당성 조사 착수는 한 거 아니에요? 보고한 거 아니에요? 보고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것까지 끝나고. 네. 그리고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 매입은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농업전쟁팀장 무엇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현재 4,3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비용만 들어갔다? 네. 4,360만 원. 4,360만 원 비용만 들어가고 네. 다른 비용 경비는 들어간 게 없다.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지금 그러면 그 행정타운을 위해서도 설계라든지 지금 이 문제를 또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그 단순하게 안성의 농업 총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농업 관련 기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농협중앙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시설까지
안성에서 이 농업 관련 기관이 종합적으로 와야 된다는 마스터 플랜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움직여야 맞지 우리 청사만 단순하게 이전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맞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농업종합 행정타운만 이전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거? 안성시 청사만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 하여튼 뭐 앞으로 우리 저 농업정책과에서 행정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피해 농가가 한 부분이라도 접수가 돼서 진짜 그분들의 어떤 지금 아마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잘 챙겨서 많이 힘들어 하실 테니까 짜증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네. 한 분 한 분이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지역을 다니면서 궁금했던 거 한번 말씀드리면 그 비닐하우스 공통점이 그 에스코메인들이 쓰고 있는 이글루처럼 돼 있거든요. 원형 타원형처럼. 해당에 이제 받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강화해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제 주저앉는데 우리나라 원두막처럼 이렇게 꼭지점처럼 왜 그 못하는 겁니까? 비닐하우스 꼭지점처럼 하게 되면 하는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옵션보다는 확실히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 진단 박병수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측고라고 그래서 그 옆에 기둥이 너무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이 보통 한 7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형태로 해서 삼각형을 하게 되면 이 옆에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위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재난 상황에 여기서 지금 담당자분이 다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설명 듣는 것도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 예산 관련돼서는 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 접수 피해 접수부터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피해 접수하는 부분도 지금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좀 최대한 뭐 농작물 있는 데는 받고 농작물 없는 데는 안 받고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피해 하여튼 그 조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좀 너무 저희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가서 하여튼 피해 농가들 최대한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휴식을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